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마카오 시내 중심에 위치한 빅토리아 호텔은 공항에서 약 한 8-9km 거리에 있고요. 도심에서 걸어서는 5분 거리에 있는 3성급 호텔입니다. 인근 다른 호텔보다 저렴하고 또 쇼핑센터와 가깝기 때문에 마카오에서 아주 인기 있는 숙소죠. 게다가 해가 지고 이제 조명이 막 켜지면 여기가 카지노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의 화려함이 극에 달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한들 이곳엔 여전히 결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사건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960년대 쯔엉린 씨는 이 마카오에서요 홍콩식 요리를 파는 작은 팔선반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1973년 아내 천 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슬하에 일남 4녀를 두었죠. 그런데 이웃들 이야기로는 아내 천 씨가 이 마작에 빠져서 도박장을 드나들기 일쑤였고요. 주변의 인간관계도 그렇게 원만하지 못했다고 해요. 평이 돈만 밝히는 여자라고 나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반면에 남편 쯔엉리는 굉장히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던 1986년 4월입니다. 마카오 경찰서 그리고 광저우 인터폴에 각각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해요. 발신인을 보니까 팔선반점 주인 쯔엉린의 동생입니다. 그 내용은 작년 8월 초에 쯔엉린과 일가족이 갑자기 실종되었는데 이후에 지인이라는 황 씨가 나타나서 팔선반점을 차지하고는 운영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실종된 사람이 쯔엉린과 아내 천 씨, 4명의 어린 딸, 아들 1명, 그리고 주방장으로 일했던 쯔엉린의 사촌형 뿐만 아니라 아내 천 씨의 어머니와 이모까지 총 10명입니다. 아니 10명의 가족들이 갑자기 증발하듯 사라졌다? 혹시 도망이라도 간 거 아닐까요? 하지만 편지를 쓴 동생이 추측컨대 이 새 식당 주인인 황 씨가 형수 천 씨와 불륜을 저질렀고 이후 쯔엉린을 살해했는데 그러다 둘 사이에 충돌이 생겨서 그 일가족 모두를 살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건 아니었어요. 경찰이 편지를 토대로 황 씨를, 새로운 주인 황 씨를 뒷조사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편지 한 장에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여긴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8개월 전인 1985년 8월 8일 마카오의 블랙샌드 비치에서 절단된 사람의 팔다리가 떠올랐습니다. 이때 경찰들이 찾아낸 게 오른발 4개, 왼발 2개, 손 2개, 총 8개의 시신 토막이었죠. 근데 이 부패가 너무도 심해서 신원을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까 최소 이틀 전에 바다에 버려진 것처럼 보였고요. 오른발만 4개다라는 사실에 피해자가 최소 4명인 것이 확인되죠. 끔찍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또다시 해변에서 들개 한 마리가 이 토막난 여성의 왼쪽 손을 물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포착됐고요. 끝나지 않습니다. 3일 후에 경찰은 같은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의 오른쪽 손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수영하던 사람이 우연히 시신의 오른발도 발견했죠. 그렇게 며칠 동안 찾아낸 토막이 11개였습니다.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마카오로 밀항을 시도하다가 상어에게 공격을 당한 게 아닌가라는 가설. 하지만 이 토막난 시신을 잘 보면 절단면이 예리한 도구로 자른 듯 매끈했고요. 손가락이 찌그러진 자국도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 누군가의 강압에 의한 타살이 분명했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었죠. 그래서 전담 수사팀이 조직이 됐고 중국 내에 법의학자까지 동원되어서 일단 이 시신들의 신원을 밝히려고 애쓰고 있던 그 사이에 마침 쯔엉린의 동생 편지가 도착했던 겁니다. 경찰이 조용히 황 씨를 뒷조사했어요. 그러다가 이 식당에 재료를 납품하던 한 직원의 중요한 제보를 듣게 됩니다. 지난 1985년 8월 4일 날 오후에 쯔엉린의 주문을 받고 물건을 배달하러 식당에 들렸죠.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아침입니다. 다시 물건을 납품하려고 식당에 들렸는데 가게 앞에 3일 휴무라는 그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어요. 아니 뭐야, 물건 납품하러 왔는데 말도 없이 휴업을 하다니. 곤란해진 이 직원이 결국 물어물어 쯔엉린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그런데 이때 집에서 의문의 남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쯔엉린 가족 일가가 이민을 갔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경찰은 즉시 쯔엉린 가족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합니다. 기록이 없어요. 이민을 갔다? 그런데 출입국 기록은 없어. 이건 뭔가 수상했죠. 한편 황 씨는요, 이 팔선반점을 차지하고 쯔엉린 집을 자기가 세놨어요. 그리고 본인은 아들과 함께 다른 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쯔엉린의 차가 그 황 씨의 20살 된 아들이 타고 다닐 정도였죠. 뭡니까? 주변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쯔엉린 부부가 나한테 상당한 양의 도박빚을 졌는데 얘네가 갚을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식당하고 집을 나한테 양도하고 아마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 라고 말이죠. 그러던 중에 해변에서 발견된 시신 토막들의 지문과 쯔엉린 가족들 중 실종된 사람들의 지문을 대조해 봤는데 그 중에 다행히 이모의 지문과 하나가 유사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때 그 토막난 시신의 지문이 많이 훼손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나마 다행인 게 실종된 이모와 하나가 일치하는 겁니다. 경찰은 이거다 싶었고 바로 다음날 사건을 공식화하고 황 씨의 사진과 그가 운영 중이던 팔선반점, 그리고 거기서 실종된 10명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수사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죠.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된 후에 홍콩 경찰서에서 연락이 옵니다. 여긴 마카오고요. 알고 보니까 홍콩에서 이미 황 씨가 살인죄로 수배 중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카오에선 이제 막 수사를 시작한 단계였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황 씨, 본명은 황쯔흥입니다. 광동 출신인데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해요. 가족들이 홍콩으로 이주를 해서 살다가 황 씨는 자질구레한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경범죄가 계속 있어서 약 5년간 감옥에 수감된 기록도 있었죠. 그리고 나서 출소를 해서 한 여성과 결혼을 해서 2남 1녀를 뒀습니다. 여기까지는 험난했지만 평범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1973년에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때 홧김에 그 부부와 그 지인의 누나까지 결박을 하고는 칼로 상해를 입히고 이후 욕조로까지 끌고 가서 고문을 하게 되죠. 근데 그러다가 사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고 집에다 불을 지르고는 고향으로 도주해요. 다행스럽게 그중 그 아내와 누나가 불길 속에서 살아남았고요. 이후에 황 씨는 홍콩에서 살인죄로 수배 중이었던 겁니다. 황 씨로서는 경찰의 수사망이 점점 좁혀왔겠죠.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1986년 9월에 황급히 팔선반점을 닫고 중국 쪽으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도주 직전에 경찰에 검거되죠. 마카오 경찰이 신문을 합니다. 황 씨는 무슨 소리냐, 나는 전혀 살인과 관계가 없다 하면서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나는 도주한 게 아니라 그저 딸과 아내를 배웅하러 간 것뿐이다. 그리고 이 식당과 집은 쯔엉린에게 도박빚 대신 받은 거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이후에 경찰은 황 씨를 이 쯔엉린 가족 살해 용의자로 기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최종 판결이 이제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교도소에 수감을 시키죠. 그런데 황 씨의 감옥 생활이 그렇게 평탄치 않았습니다. 수감 다음 날부터 재소자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서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입원과 수감이 반복되었죠. 교도소에 이제 다시 들어와서는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이걸 견디다 못해서 그 철제로 된 쓰레기통에 테두리를 갈아가지고 이제 손목을 그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 수감자의 신고로 응급처치를 받고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되죠. 결국 수감된 지 4일 만인 10월 6일 날 황 씨는 그래, 내가 팔선반점의 주인과
그 일가족을 모두 살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합니다. 황 씨는 그 홍콩에서 범행을 저지른 후에 그 살인과 방화를 한 후에 마카오로 밀항을 했어요. 근데 이후에 제대로 살았냐? 아니었죠. 도박판을 전전하면서 사기 도박으로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다가 도박 중독자였던 쯔엉린의 아내 천 씨를 만나서 두 사람이 미묘한 관계가 돼요. 그는 대범하게도 종종 팔선반점을 직접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쯔엉린 가족들과 나름 교제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다 종종 이 사람들이 앉아서 마작과 카드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쯔엉린 일가족이 실종되기 1년 전에 부부가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식당에서 황 씨와 이 주방장 사촌 형 넷이서 같이 카드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근데 황 씨가 여기서 이제 사기 도박 기술을 쓴 거죠. 그러면서 판을 다 휘어잡았고요. 이 과정에서 쯔엉린은 그에게 18만 위안을 빚지게 됩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 정도예요. 황 씨가 이걸 너 1년 안에 나한테 갚지 못하면 너 팔선반점 경영권 줘야 된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결국 한 푼도 갚지 않자 황 씨가 여러 차례 빚독촉을 해요. 그리고 결국 8월 8일까지 식당을 비우라 라고 통보를 하게 되죠. 물론 여러분, 이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스토리는 황 씨에게서 나온 이야기라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는 8월 8일부터 자신이 이 식당을 운영한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건 당일 팔선반점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다시 한번 빚독촉을 하죠. 근데 이때 쯔엉린이 야, 도박에서 그 돈이 그게 말이 되냐? 내가 뭘 갚아야 되냐? 너 차용증이라도 있냐? 하면서 막 욕설을 퍼붓었습니다. 그러니까 황 씨가 참다 못해서 옆에 있던 맥주병을 깨트려요. 그리고 그 이제 주변에 있던 그 쯔엉린의 아들을 인질로 잡습니다. 자, 그날 쯔엉린의 가족 9명이 모두 현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넷이고 아들이 하나거든요. 근데 내 아들이 인질로 잡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들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었는데요. 황 씨는 모두에게 서로를 이제 묶어라, 그리고 재갈을 물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아내 천 씨가 고함을 지르면서 아들을 데리고 막 도망치려고 시도했어요. 그래서 황 씨가 여기에 화가 나서 술병으로 그녀를 찌르게 되죠. 아내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이때 어쩐 일인지 황 씨가 이성을 잃게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을 공격해서 살해했고요. 그 중에 일부는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도 자백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 중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 일가족 10명이 실종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날 자리에 있었던 건 9명이었어요. 유일하게 이 자리에 없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 씨의 이모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황 씨가 마지막으로 살해한 사람은 쯔엉린의 외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당신 우리 이모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 잡혀갈 거야 라는 그 아이가 말을 남겼는데, 이걸 듣고 바로 이모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고 아프다, 팔선반점으로 좀 와달라 하고 유인합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거기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그는 8시간에 걸쳐 시신을 토막냈고요. 검정 비닐봉지에 싸서 유기하게 되죠. 이렇게 시원하게 어쨌든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듯 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토막은 대부분 팔다리만 발견되었습니다. 정작 몸통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런 잔혹한 범행이 밝혀지고 황 씨는 재판을 받은 뒤에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지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4일 그는 또다시 그 몰래 숨겨놓은 사이다 캔 뚜껑으로 손목을 그었고요. 다음 날이 되어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죠. 그리고 이때 그가 남긴 유서 한 장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공식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때부터 마카오에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기반으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쯔엉린이 죽고 팔선반점을 황 씨가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을 살해했는데 팔다리만 유기를 하고 혹시 나머지 부분은
인육으로 남겨둬서 만두를 만들거나 내장탕을 끓인 게 아니냐는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소문일수록 더 빠르게 도는 게 있죠. 마카오에 쫙 번졌어요. 사람들이 경악을 했고 이 사건이 있었던 팔선반점 주변 뿐만 아니라 만두 식당 대부분의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선반점이란 자체가 아예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금기시되는 장소로 인식되어 버렸죠. 그런데 또 다른 일화도 있습니다. 황 씨가 옥중에서 사망한 뒤에 마카오 교도소에서는 이상한 일이 연일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수감자와 교도관들까지 매일 밤 가위에 눌려서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귀신을 봤다는 목격담이 종종 있기도 했고요. 심지어 교도소를 옮겨달라, 더 이상 여기서 못 살겠다라고 애원하는 수감자들도 적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결국 교도소 측이 황 씨의 죽은 영혼이 여기 떠도는 것이다 라고 믿었고 무당을 불러서 영혼을 달래주는 의식을 치렀다고 해요. 참 황 씨는 죽어서도 민폐인데요. 이후에 마카오의 교도소에서는요, 옥중에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보내주는 의식을 진행하는 풍습이 아예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팔선반점이 철거되고 그 위에 빅토리아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이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여전히 팔선반점 일가족 살인사건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인용만두 괴소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화려함 속에서도 결코 호텔 근처에조차 얼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극적인 일가족 살인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